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1명이라고 네, 합니다. 아이고, 이게 70일 만에 최다 숫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지역 내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네.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착용 의무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착용 적발 시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반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1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 또 2차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강제화하는 거는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마스크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의미겠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중반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있으면은 우리가 독감도 유행하고 코로나19도 같이 유행하는 트윈데이의 위험까지 이렇게 고려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기록을 갱신했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참 사실 두려운 시점입니다. 우리가 추우면 실내에 겨울에 모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이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네네. 이 조건 밀폐, 그다음에 밀집, 밀접이 코로나 유행의 가장 큰 요건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마스크 착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과태료니 벌금이니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나를 지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정말 나와 내 주변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마스크를 잘 써야겠습니다. 네네. 달라지는 내용 잘 또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체크해 볼 것들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 착용 장소예요. 네. 자, 알아봅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그리고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등인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중점 또는 일반 관리 이 시설이 바로 대상이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1단계 상황에서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적용되는 시설들은요. 아까 말씀해 예, 여기 주셨지만 나오네요. 각종 다중이용 시설, 대중교통, 뭐 집회라든지 의료기관, 요양시설, 그리고 또 기타로는 뭐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나 또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5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등이 모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자, 오늘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청의 공무원분들께서 네. 각종 중점 또는 일반 그 관리 시설로 이렇게 위반 여부를 이렇게 점검하러 이제 나오실 예정이에요. 네. 근데 오셔서 딱 벌금을 막 이렇게 매기려고 작정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딱 위반 사항이 이렇게 적발이 되면 이제 1차 계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쓰시면 벌금이나 위험은 없으시고요. 아. 단 각 그 지자체별로 약간의 그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꼭 각종 그 해당 지자체 한번 확인하고 문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되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 집이 아닌 공간에서는 무조건 쓴다. 이렇게 해야지 건강도 좀 챙기고 이런 위반도 안 하고 그런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마스크 착용을 하기가 좀 애매한 장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우나에 들어갈 때는 그렇죠. 못 하고 뭐 운동을 할 때는 뭐 물론 써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샤워를 한다든지 뭐 어. 노래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도 혼주는 좀 또 어떨까? 힘들기도 네. 할 테고 네.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실질적이고 네. 아주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근데 가장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이 바로 이 물속에 뭐 실내 수영장, 사우나, 목욕탕인 것 같은데 물속일 때를 제외하고 사실 이런 쪽으로는 전부 이렇게 마스크를 쓰셔야 되죠. 아, 특히 나오자마자. 그렇죠. 이게 탈의실에서는 정말 꼭 반드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식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시거나 이렇게 음식이 숟가락으로 들어갔을 때 내렸다가 사실은 씹을 때 이 마스크를 다시 하고 씹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시간을 노출을 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당연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야 그렇죠. 되겠고 네. 또 다중이용 시설 이외에도 뭐 실내 노래방 같은 경우에 네. 네, 아주 신나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노래를 부르셔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구나.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이런 실내 수영장 외에도 그냥 일반 스포츠 시설이 있잖아요. 네.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도 원칙은 전부 모든 운동 경기나 운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물론 아주 격렬한 운동을 가능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필히 하셔야 된다면 하다가 숨이 너무너무 막히고 답답한 경우에는 즉시 벗으시고 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휴식을 하고 다시 들어오셔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운동 경기에 임해 주셔야 되겠고요. 대중교통은 뭐 당연히 항상 늘 반드시 쓰셔야 되는 건데 이 문화 공간에서 뭐 공연하시는 분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쓰시는 것 외에도 결혼을 할 때 네네. 예, 이게 굉장히 또 애매한 부분이죠. 그래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정도까지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쓰시는 것을 그렇죠. 원칙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세부 수칙들을 마련한 거겠죠. 박 네, 교수님. 박 교수님. 이제 뭐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공원을 가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골프를 치러 갔을 때 이럴 때 야외 활동은 어떻게 하냐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은 한적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즘에 어딜 가도 사람이 야외에도 많은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 2m의 안전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공간에서는 벗어도 되지만 네. 그렇지 않은 모여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끼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요즘 이제 단풍이 들고 또 답답하시다 보니까 등산을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그래서 등산을 가면은 앞에 분 꽃무늬만 따라 보면서 걸을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은 경우도 그렇구나. 있고요. 예, 예. 막 이렇게 건너오면서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깝게 밀접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반드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등산 가시고 골프할 때는 안전하게 마스크 쓰고 계시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 왁자지껄 하시면서 크게 얘기하고 식사 요란하게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또 감염의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예. 가능한 한 뒤풀이는 작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집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항상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마스크의 또 종류도 유의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 살펴볼게요. 마스크 종류 상관없이 쓰기만 하면 되나요? 어떤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예방되지 않는 제품 혹은 잘못된 착용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크 이런 거 절대 안 되겠죠, 약사님? 네. 일단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비말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카프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아,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요새 또 망사형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건 효과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밸브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숨을 들이쉴 때는 괜찮은데 내쉴 때 제 숨이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밸브형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제품을 쓰셨더라도 그 마스크를 코에다 걸치는 코스크, 코 아래로 걸치는, 그다음에 턱 아래로 이렇게 걸치는 턱스크, 이런 거는 다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마스크가 뭐 멋내는 패션 소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매하실 때도 식약처에서 인증한 의약 외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어른도 답답한 마스크를 아이들이 이제 쓰고 활동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고 그러니까요. 안 좋고 그런데 아이들이 무심코 벗었을 때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따져볼게요. 아이들도 과태료 부과 대상일까요? 만 14세 미만 발달장애인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는 제외된다고요. 박 교수님. 네, 저도 공원에서 아주 작은 아이가 마스크 쓰고 자전거 타는 거 보면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는데요. 제가 자료 화면 준비된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화 대상에 반드시 또 제외는 안 될 수가 없죠. 일단은 마스크 착용이 자기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왜 해야 되는지 좀 인식이 생기기 어려운 14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발달장애인은 예외 대상이고요.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 숨이 차신 분들, 호흡기 질환자도 예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수어로 통역을 하신다거나 지금같이 방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거나 스포츠 선수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얼굴을 꼭 보여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세수할 때, 음식 먹을 때, 그리고 이쪽 부분에 수술을 할 때, 그리고 신원을 확인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잘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잘 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다 쓴 마스크는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자, 재질 상관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정재훈 약사님. 네. 이게 마스크 쓰레기가 요즘에 진짜 문제인데요. 마스크를 버릴 때는 이게 내 몸에 닿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깨끗하게 이제 버려주셔야 되는데 버릴 때는 바깥쪽이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깥쪽에 손이 닿지 않게 접을 경우에는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접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주셔야 되고요. 네. 네. 이거는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인 줄 알고 이걸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데다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 몸에 닿았던 거니까 안전하게 종량제 봉투에다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무심코 버린 그 마스크의 끈이 작은 야생동물에게 올무처럼 작용해가지고 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잘 여며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겠고요.
이번 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방 효과 90% 백신 출시 임박.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가능할까? 백신 장기적인 효능 입증 미지수, 또 이러이런 백신 영하 70도 수송 가능한가? 아. 아무튼 이제 백신 관련해서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아니다, 뭐 가능성이 있다, 연내에. 이런 뉴스가 분분하거든요, 교수님. 예. 네, 모두가 이번 주에 굉장히 환호했었죠. 사실 네. 큰 부작용 없이 90%나 예방한다는 거는 정말 기대할 만한 소식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문제는 이 임상시험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한 반 조금 넘게 진행된 상태에서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결과를 도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지 뭔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감염률은 90% 줄였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감염률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주 치사율, 그러니까 사망률을 줄이는 거랑 그렇죠. 중증도를 줄인다는 그 데이터를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젊고 면역이 좋은 사람들한테 감염 예방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만성질환이 있는 분한테도 감염 예방을 잘하는지 이런 자료도 필요하고요. 얘가 또 굉장히 짧게 지속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효과가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한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몇천만 명을 했을 때도 장기적인 부작용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야 될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핫 이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모저모 알아봤는데요. 시행 첫 주에 첫 주말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착오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